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파워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두 명이었죠.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본부장 두 사람의 사표를 받아오라는 이 지시를 받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으러 왔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이요. 이 사표를 달라고 종용하면서 누구의 뜻인지 특정 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이외에 이 사표를 받아오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름 아닌 시장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언급한 게 아니라요. 40분 녹취 파일 전체 내용 중에 무려 7번이나 다시 재차 언급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겠습니까? 유동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제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좀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럼 오늘 같이 가시죠. 정 실장님한테 자리 계십니다. 자, 이건 뭐 다시 재구성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영화의 대사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대화 내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것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황무성 전 사장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건설업계에서 30년 넘게 일을 한 건설업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자, 부하 직원이 와서 사표 내놔라라는 상황, 하극상을 벌이는 상황 굉장히 치욕스러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유한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온 거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님,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저게 2015년 2월 6일이죠. 그러면은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때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황무성 사장의 경우에 성남도공 사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인 임명공자는 시장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장님이 이름이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 유한기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 녹취록을 냈던 정영학 그 회계사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또 그 유동규를 통해서 지금 도공에다가 그 취직을 시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유한기 본부장을 통해서 황 사장이 사장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너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져라고 했겠죠. 당신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이 유동규와 정진상의 얘기를 듣고 가서 사장님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동규도 유동규지만 정진상 이 실장의 경우에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교감도 없이 그냥 그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한기 본부장을 통해서 사장을 내보내라고 했다. 그거는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낸 이전에 그 유동규와 연관된 녹취록하고는 전혀 다르게 201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영학의 경우는 다 일이 벌어지고 난 그렇죠. 2019년 돈 가지고 싸울 그렇죠. 때 얘기고 수익금 나누면서 다투는 녹취였고 이거는 사업이 아주 본격화되는 사인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역시 여러 의문점이 남는데요. 근데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정진상이 정말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얼버무리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유동규가 당시 캠프에 들어갔다가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성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실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의 뜻은 이거고 정진상의 뜻은 이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유동규 얘기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시장의 뜻이었는지 정진상의 뜻이었는지 이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중간에 얘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정말 민간업자한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뭐 이재명 지사 측 캠프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명확한데 정진상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이 유한기 씨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때 그러면 이재명 지금 저 후보가 국감에서 이 황무성 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왜 사퇴를 한지 그때도 의아스럽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 2월 달에 성남시장은 당연히 느닷없는 사퇴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하고 관련 없이 얘기를 하면 시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사장에게. 알겠습니다. 당신 왜 그만두냐고. 자, 그렇다면 당시 시장님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를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황무성 사장은 알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죠. 초대 성남도시공사의 사장 황무성 씨 알고 계시죠? 네. 1년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